네, 오늘 황희수 대표님을 이렇게 뵀는데 저는 뵙고 싶어서 여기 꼭두 단장님께 네. 황희수 대표님 인터뷰가 있으면 무조건 미스김을 좀 불러달라 어머. 해서 제가 오늘 4시간이나 차를 타고 모든 스케줄을 빼고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이 오셨어요. 네, 우리 지금- 비대면인데 네,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한 네, 엄청- 400명 정도.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또 멀리서 이렇게 와주신 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좀 감동스러운 자리인데 사람들이 황희수 대표님 하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은 나 스스로 좀 나를 소개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첫 번째 질문을 자기소개로 준비를 했거든요. 아, 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를 봐야 될까요? 저기 봐야 될까요? 네, 전주에서 나고 자란 15년차 한복인 황이슬입니다. 저는 리슬이라고 하는 제 이름을 딴 한복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입은 것 같은 이런 셔츠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또 저고리거든요. 그래서 한복과 좀 현대의 이 스타일을 접목한 이런 옷을 직접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한복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저 요즘 유튜브도 찍어요. 유튜브, 영상 촬영, 또 콜라보, 패션쇼, 한복 축제 기획까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복에 관한 일이라면 다 하고 있어요. 너무 대단하신데요. 사실 이 아이템 자체가 좀 기발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접근성에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사전에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15년 동안 신한복에서 전통 한복까지 외길을 걸어 오셨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그냥 들으면 그럴 수도 있지 싶은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게 많은 고난이나 어떤 고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한복으로 이렇게 컨셉을 잡게 되신 계기가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특별하다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첫눈에 꽂혔어요. 저는 제가 이제 20살 때 창업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색적이죠. 어떻게 그 대학 가자마자 1학년 초년생이 이런 창업을 할 수가 있어 할 텐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한복 좋아하는 마음 딱 하나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정말 그냥 쫓아가서 책 찾아서 구청 가서 그냥 서류 내밀고 홈페이지 하나 정말 뚝딱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도 보시면 아주 좀 허접한 그런 걸로 그냥 만들어서 내가 직접 만든 거 사진 찍어서 올려서 팔고 하는 요 방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취미 창업이라고 표현해요. 뭔가 막 기술을 준비하고 제가 한복의 전공자였고 오래 막 준비했고 시장을 막 분석했고 이게 아니고요. 한복 입은 그 경험이 너무 행복해서 한복을 입었더니 사람들이 야, 너 정말 예쁘다. 우리 옷이 이렇게 예뻤어 라고 하는 그 한마디 칭찬에 행복해서 저를 예쁘게 만들어준 그 한복에 감동해서 한복을 취미로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 돈 없는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인터넷으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말리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그 창업의 과정도 쉽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매번 고비였어요. 아시겠지만 창업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조금 해놓고 났더니 6개월 뒤에 갑자기 세금 내라고 막 날아오고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뭐지 막 당황스러워서 발을 동동이고 주문이 들어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주문 보내놓고도 막 마음이 무서워가지고 잘못 만들었다고 하면 어떡하지? 막 반품이 오면 어떡하지? 클레임이 오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이 많죠. 하루하루가 안 해본 거였기 때문에 무서움과 두려움과 또 설렘의 연속이었고요. 사업이 또 연차가 쌓이니까 이거를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또 어려운 거더라고요. 직원을 뽑는 문제도 그렇고 직원을 뽑으면 또 월급도 줘야 되는 거고 이런 세금 것들. 문제도 있고. 네. 그거 하나하나 이제 닥쳐서 배웠어요. 뭘 준비하기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닥치면 막 눈앞에 닥친 것부터 막 해결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어떤 컨텐츠를 지금 계속 만들어 오면서 그 세계적인 브랜드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복이 그래도 아무리 진화가 되어도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서양 복장에 대한 어떤 문화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주 대중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라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아니야 훨씬 더 앞으로 많이 대중적일 수 있어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전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게 사실 팩트예요. 지금 뭐 거리 걸어보면 한복 입은 사람 만나기 어렵잖아요. 네, 그건 사실이라고 보고요. 실제 산업적인 규모에 있어서도 한복업 하는 곳과 패션업 하는 기업의 그 매출만 따져봐도 금방 답이 나와요. 예, 100분의 1도 안 돼요.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분위기나 또 거리에서 한 번씩 한복 입은 분들을 만나실 수 있다는 건 과거하고 또 다른 걸 좀 느끼실 거예요. 5년 전하고 비교하면. 그리고 또 매체나 이런 데에서 한복에 대한 이슈들도 또 굉장히 많이 다뤄주고 있고 유명 한류 스타들도 한복을 지금 대거 입고 있거든요. 뭐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이후에도 지금 수많은 아이돌들이 한복 지금 완전 푹 빠졌어요. 뉴스까지 다뤄지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아 이게 하나의 패션 장르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다른 단편적인 예로 어제 나온 기사인데 그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패션 부분에 있어서 1위부터 5위까지 역대급 매출 올린 사례를 이제 기사를 올렸는데 거기 5위에 저희가 올라가져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딱 보니까 1등 축하할 일 맞죠? 그럼요. 축하드립니다. 1등은 운동화였고 2등은 마스크였고 뭐 코트였는데 5등에 생활 한복이 딱 있는 거예요. 대단한 그러니까 일입니다. 하나의 패션 영역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소비자들도 거죠. 네, 네. 이해를 하고 그렇죠. 있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스며들듯이 왔거든요. 우리 과거에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촌스럽네 막 싶고, 근데 아까 이제 얘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꽃 문양이 있다든지 그 어른들이 그 어떻게 보면 주부들이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층의 한복에 대한 어떤 반란을 좀 일으켜서 지금 계속 오시지 않나 싶은데, 리슬이라는 한복은 황희수 대표님한테는 어떤 대상이고 어떤 느낌이신지 아까 좀 깔려있는 말씀을 사실 주시긴 하셨는데 조금 더 함축해서 주신다면요. 그 말씀하신 기존의 생활 한복이 나쁘다, 그래서 뭐 틀렸다, 촌스럽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너무 편향되어 있었던 거예요.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입으려고 시도하려고 해도 이게 50대, 60대 중심으로만 딱 맞춰져 있으니까 저 같은 20대나 30대가 입기에는 스타일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가게 가보시면 얼마나 음식점도 종류가 많고 뭐 일반 이런 기성복은 뭐 10대 옷부터 20대까지 스타일이 얼마나 많아요. 뭐 아웃도어도 있고 뭐 여성복도 있고 샤랄라한 것도 있고 막 펑크도 있고 다 있는데 한복은 너무 편향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양성을 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그 중에서도 나와 같이 젊은 사람들도 이런 전통적인 거 좋아할 수 있어 라는 생각에서 좀 젊은이집 좋아하는 입맛의 그런 한복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고요. 이게 되게 잘 와닿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20대, 30대로 출발했지만 꼭 그렇지 않고 40대, 50대 분들도 많이 찾아주고 계시고요. 예전보다 훨씬 반응들이 좋아지셨어요. 한복 그거 어디 뭐 특별한 행사 있어? 하면서 제가 입고 다니면 항상 질문을 받았어요. 뭐 한옥마을에 뭐예요? 관광 오셨어요? 네네네. 저 전주 토박인데 옆집이 사는데 구경 왔냐고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예쁜 옷 입고 다니시는 이렇게 반응해주고 계셔서 이게 훨씬 많이 보람이 느껴요. 완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식장에 갈 때 나의 어떤 예의를 다하는 복장이 저희 전통에서는 사실 빠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날이 온다면 네. 정말 한복이 제대로 정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되게 사실 제가 중간에 그 저희 인터뷰 한다고 네. 올려놓으니까 저한테 패매가 좀 많이 왔었어요. 이야, 역시 인플루언서시네요. 저 때문에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전주까지 가서 뵙는다고 네. 하니까 우와. 그래서 거기서 질문을 좀 추렸던 부분이 있는데 네, 꼭 해주셔요. 네, 최근에는 한복에 대한 관심이 나이대가 있으신 여성분들 위주가 아니라 연령층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네. 그 리스르라는 브랜드가 기여한 바가 아주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디자이너 황희슬, 리스 브랜드만의 가진 좀 가장 특징적인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한복 브랜드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리슬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는 혁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혁신. 혁신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저는 한복이지만 정말 창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복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일상화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계 사람도 입을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형태를 바꾸기도 했고요. 제조 방법을 바꾸기도 했고 가격대를 상중하로 나눠서 이렇게 판매하는 어떤 전략을 세워보기도 했고 다른 데서 쓰지 않았던 한복 업계에서 쓰지 않았던 기법을 막 도입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보기도 했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정말 한복이랑 이거랑 어떻게 만나지? 이런 새로운 시도까지도 해보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어려워지니까 온라인 뭔가 비대면을 통해서 한복을 또 사람들이 만나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복을 모바일 홈쇼핑으로 팔아요. 핸드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한복이라고 해서 늘 어떤 전통적인 뭔가 고전의 클래식 여기에 갇혀있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들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좋은 툴들 플랫폼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적극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최대한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문물이나 어떤 방식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시도해보는 거 그게 저희의 장점이고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남자 한복 같은 것도 아직 시중에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디자인도 저희가 좀 압도적으로 많고요. 실제 디자인 수량도 저희 연간 100에서 200개 정도 새로운 디자인을 늘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작년에 이거 살려고 받았는데 올해 오니까 없어졌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새로 바꿔요. 새로 만들어요. 아, 그래서 혁신 맞네요. 네, 디자인도 새로 만들고 네. 판매하는 방식, 접근하는 방법, 홍보하는 방법 필요하다면 대표도 바꿔서 그렇게 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열정을 갖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중심으로 가고 싶어 해요. 사람은 서울로 가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로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주에서 나고 자라서 전주에다가 이 아이템들을 뿌리고 계시는데 이게 또 전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중심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활동하게 된 배경이나 어떤 의미를 담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냥 이제 돈이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사업자 등록증 주소를 전주에 두고 이제 창업을 했는데 중간에 왜 저도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막 주변에서 들어오는 얘기도 있고 막 유혹도 있고 막 서울로 와라. 서울로 가면 기회가 많다. 전주에 있으면 크게 못 큰다. 이런 얘기들로 막 저를 꼬시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서울 생활도 해보고 싶고 좀 이렇게 솔깃하고 그런 마음이 저도 있었어요. 없지 않았어요. 있었고 그런 마음이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내가 좀만 정착이 되면 내지는 규모만 커지면 나가리다. 근데 그때 좀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과 좀 만나게 됐는데 그 당시 나이대가 이제 20 후반이었는데 친구들이 다 직장을 찾아서 외지로 떠나 생활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다 그럴 거예요. 저희 나이대의 친구들이 직장을 찾아서 다 타지로 떠난다는 거. 타지 생활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가 없대요. 즐길 거리도 없고 복지도 없고 문화도 없고.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니까 창업가인 저희가 정말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좋은 기업을 만들면 이게 커서 그 친구들을 부를 수 있는 거를 그 친구들 오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창업가라는 게.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마주치고 그냥 나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두 번째로 느낀 게 로컬 콘텐츠의 매력을 좀 알게 됐어요. 전 그동안 서울에 있는 것만 멋있고 거기에 있는 것만 뭔가 좀 근사해 보이게 해서 쫓아가고 싶었는데 제가 외국을 다녀보고 패션쇼도 나갔고 빼도 나가고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 그 지역에만 있는 그
특이한 경험과 그 무언가, 너무 소중하죠. 네, 그 가게, 네. 작은 가게, 뭐 10년, 뭐 100년 된 노포들, 네, 그런데 가보니까 이게 여기 도시라서 매력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이라서 올 수 있는, 여기라서 만날 수 있는 이게 너무 색다르고 매력적인 거예요. 야, 이제는 로컬이겠구나. 우리가 서울에 있는 것만, 뭐 유명한 데 있는 것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갖고만 있으면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는 시대다 지금은. 그걸 느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희한테는 한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한국으로 내가 그 콘텐츠를 우리 지역에서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불러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두 개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 4, 5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조금씩 그런 걸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야, 나 리슬 보고 싶어서 전주 왔다? 이런 사람들도 생겼고요. 너무 보람 있겠어요. 나 너 한번 만나고 싶어서 여기 한번 와봤어.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실 때 뿌듯함을 느끼고 이거 확실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은 내가 아무리 구성이나 컨텐츠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이게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뭐 지금 우리가 모바일로 이렇게 쇼핑이 가능한 세상이 왔잖아요. 저는 운도 대박이시다라고 사실 느끼거든요. 인정합니다. 그렇죠. 네. 네. 하늘이 내려준 어떤 창업가이지 않나. 네. 그러니까 활동을 좀 많이 해서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판을 신도 깔아주시지 않았을까.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덕을 많이 봤어요. 왜냐면 이미 수십 년간 한국인 우리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은 판을 깔아왔고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해왔어요. 근데 거기에 저는 수혜자일 수 있는 디지털과 온라인이라는 이 날개를 달아서 제가 이걸 더 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캐치하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그 흐름에 대한 어떤 감사를 잊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발전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빼매가 많이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가격대와 연령대에 대한 고민이 좀 되시나 봐요. 찾아보면 아실 텐데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홍보 타임이네요. 네. 가장 중요한 건 한복이다라는 개념 때문에 딱 떠올리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얘기를 하시냐면 세탁이 편해 이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쵸?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연령대와 가격대 세탁은 용이한가 이런 질문입니다. 저희 실제 구매층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여성이 가장 많이 구매하시고요. 근데 그거 아니어도 4, 5, 60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주문을 주시고 한 30% 정도 비용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 남성 비중도 늘어서 남성분이 한 20%, 여성분이 80% 정도 되시고 가격대가 이제 아이템 하나당 10만 원, 12만 원에서 15만 원 이쪽 저쪽. 코트류는 20에서 30만 원대 정도 되는데 백화점 중저가 정도의 브랜드 형성돼 있고 이거 세탁 제가 하도 많이 물어보셔서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실용성이거든요. 한복이 이 시대와 숨쉬려면 우리 현대인들의 방식을 못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세탁기 돌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90% 저희 옷 세탁기 돌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울 같은 거는 안 되죠. 이제 울 코트는. 하지만 일반적인 세탁복과 동일하고요. 제가 실제 옷 구매하신 분들한테 설문조사까지 했었어요. 우리 옷 구매하고 입어보셨을 때 세탁 방법이 기성복과 비교했을 때 어떠십니까? 라고 했더니 95%가 동일하거나 훨씬 쉽다였어요. 네, 이건 정말 편입견인 거죠. 입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거야. 특별할 거야. 관리하려면 뭔가 다른 방식을 써야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좀 깨워졌을 때 또 접근성에 대한 두려움도 이제 좀 완화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리슬의 왕복은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와 송가인도 찾는 그런 대표 브랜드, 전주의 대표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대표 브랜드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많이 뿌듯하시죠? BTS가 입었을 때 이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안 좋아하시는 분이 이게 없으시죠? 꿈인가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막 끄집어 오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진 않았고 네. 계속 돌려봤어요. 너무 좋아서. 그렇잖아요. 감동이. BTS가 나의 옷을 입었다고 했을 때는 그 디자이너들은 로망이 있어요.
내가 만든 이 옷을 누군가 그 뮤즈가 되는 그 누군가 입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제 BTS 좋아하거든요. 소원을 이루셨네요. 그 친구들이 입어줬을 때는 꿈을 이룬 것만 같은. 네. 너무 부럽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정말 감동이 컸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가장 기뻤던 순간이 방금 말씀하셨던 네, 뭐 늘 사실 기쁨은 늘 찾아오는 것 같아요. BTS 같은 유명인이 아니어도 제 옷을 입고 그 항상 고객님들이 피드백을 남겨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최근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하셔서 본인 외모에 이제 자신감을 잃으신 거예요. 뭐 머리도 빠지고 이게 헬쭉해지고 하니까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이제 한복을 입게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예뻐 보인다, 혈색이 돌아 보인다, 오늘 참 너 근사해 이런 말을 듣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기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았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눈물을 글썽이면서 와가지고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쁜 옷을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거 옷 이상의 가치를 내가 주는 사람이 된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럼요. 너무 좀 지금 네. 눈가가 촉촉해지려고 합니다. 그죠. 저 이런 네. 얘기하면 눈물 나요. 정말 감동이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BTS는 뭐 이렇게 와 이걸로 끝났는데 네. 네. 근데 그런 일이 매일매일 있어 정말. 그쵸. 네. 약간 찐 고객 같은 그런 네. 느낌.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기쁨보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으셨을 거라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짧게 말씀 주신다면요. 포기요. 사실 저 약간 긍정 그 에너지가 좀 많아서 웬만해서 포기하려고 안 하는데 체력적으로 힘들 때는 잠깐 제가 막 불만을 토해요. 막 다시는 하나 봐라 막 이런 거. 팝업 스토어 해보셨죠? 네. 여러분 팝업 스토어 아세요? 아시죠? 집을 으쌰 들어가지고 뭐 백화점이든 뭐 플리마켓 하듯이 쫙 깔아야 되는데 정말 이삿짐을 들고 이사하는 그 고됨이거든요. 그거를 1년에 뭐 20번 30번씩 했다고 해보세요. 이사를 30번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 거 할 때는 막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막 안 하고 싶다, 내가 이걸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하고 나면 또 뿌듯해서 다음에 더 잘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늘 있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막 그만두고 싶다까지는 아니고 금방 하루가 지나지 않게 극복하는 편인 것 같아요. 힘든 만큼 많은 보람들이 또 오기 때문에 그게 또 에너지가 돼서 열정을 막 불태우는 밤을 또 보내면서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더 많은 얘기를 사실 나누고 싶은데 여기서 막 시간을 너무 아쉽네요. 저는 사실 밤새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요. 계속 막 이러셔서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어요.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요. 네. 나에게 한복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한복이란 밥이다. 한국인은 밥심 아닙니까? 여러분 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먹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먹으면 행복해지고 없으면 허전하고 기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한복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어요. 뗄 수 없는 관계, 나에게 힘을 주는 존재, 그리고 행복감도 주는 존재. 완전 공감됩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라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세계적인 로컬 크리에이터를 꿈꾼다. 오늘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황희슬 대표님의 앞으로의 꿈, 포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적으로는요, 한복 1등, 세계 1등 회사 되고 싶어요. 좀 과장하면 우주 1등. 그래서 외계인도 입고 싶기도 하실 수 있을 것 하고 같아요. 만드는 네. 그런 사람 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디자이너 황희슬로서는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 아이코닉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 패션 공부를 하면 그 연도마다 10년 주기로 그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은 디자이너가 한 명씩 나와요. 디올, 샤넬 뭐 이런 분들요. 그걸 배우면서 와, 이런 디자이너 되고 싶다 생각했거든요. 한복을 만드는 한국 디자이너가 세계 패션사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을 주었다, 내지는 이 친구로 인하여서 한복의 전후가 달라졌어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 남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야무진 꿈이지만 저는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운명처럼 만난 분이 한 분 계세요. 오늘 안 모실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안 모시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리고 남성복에 대해서 한복에 대한 이미지가 네. 사실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입으실 수 있고 아, 멋스럽다는 걸 보여주실 수 그냥 있는 보셨을 때 분께서 셔츠인 줄 아셨죠? 그쵸. 네.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와, 네, 박수. 와, 박수. 우와, 오늘 우와. 네 여기 짧게 잠깐 안녕하세요. 네네 짧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복장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짧게 어떤 계기로 오셨고 또 리슬 한복에 대한 생각들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연하게 그 친구가 전주에 있어가지고 그냥 놀러 갈까 하고 왔는데 우연하게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저는 있는지 몰랐어요. 멀리서 오신 거죠? 저 광주에서 광주에서. 왔는데 저는 이제 리슬 한복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나이가 29이니까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저도 한복이 일상화되면은 되게 예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찾아봤는데 그때부터 되게 일상복처럼 트렌드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관심이 계속 갖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좀 도전을 하고 첫 도전이세요? 네 맞아요. 이것도 그냥 전주 놀러 오는 김에 이때 한번 입어볼까 하고 우연하게 입고 왔는데 이게 딱 와가지고 되게 우연스럽게 감동이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꿈꾸고 있는 그 모습을 실현해 주시는 그분이에요. 전주라는 우리 로컬에 전주가 가진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놀러 오는 일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지금 하신 거잖아요. 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자꾸 저기 대표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계속 얘기하셔서 더 많은 네네. 질문을 하고 싶지만 지금 아마 유튜브 채널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투샷으로 제가 자리를 비켜드린 건 여성 한복, 남성 한복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우리가 일상생활 데일리 룩으로 입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발현시키고 싶을 때 이렇게 소품을 이용해서 또 이미지 부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미스김 이야기 인터뷰는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황희수 대표님과 이렇게 이 찐팬을 만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하나요?